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상남도 작은 도시에 혼자 사시는 66살 정자 씨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적막하고 긴 세월을 버텨오신 분. 그분에게 말티즈 한 마리가 왔습니다. 이름은 구름이. 순백의 솜털 덩어리. 그런데 지난 주말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가 내려왔고 그 하루가 정자 씨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구름이를 입양 보내라는 며느리의 한마디. 그리고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던 아들.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며느리와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닫힌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정자 씨.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는 방. 밥을 차려도 마주 앉아 먹을 사람이 없는 식탁.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아야만 그나마 숨이 쉬어지는 집. 정자 씨에게 남편을 잃은 후의 세월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 현수 씨는 정자 씨가 58살이던 해에 세상을 떴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정자 씨의 가슴 어딘가에 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후 아들 준혁이는 서울로, 딸 미선이는 부산으로 각각 살림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생겨나고 바쁜 일상이 이어지면서 정자 씨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 한 번, 어버이날 때 한 번. 그것도 바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오가는 짧은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버이를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정자 씨는 날마다 조금씩 작아져갔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도 밥만 먹고 남겼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가고 혼자 주사 맞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지인분이 말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왔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손뭉치 같은 새하얀 아이였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이 녀석이 말동무가 되어줄 거예요. 정자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도 있고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 조그만 생명이 정자 씨의 손가락을 핥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마음속 어떤 문이. 정자 씨는 그 아이를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얀 털이 구름 같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정자 씨의 집은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가 바꿔놓은 하루. 구름이가 오기 전과 후 정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가 오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구름이가 꼬리를 흔들며 정자 씨의 얼굴을 핥아댔습니다. 밥 달라는 신호였지요. 그 덕분에 정자 씨도 아침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녀석 밥 주려고 일어나다 보니까 나도 먹게 되더라고. 참 이상하지. 산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쑤시고 아파도 바깥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는 날마다 목줄을 물고 와서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고 나가다 보니 이웃과 눈인사도 하게 되고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름이가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이는 정자 씨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알아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자 씨가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도 아이들 걱정을 늘어놓을 때도 구름이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때로는 무릎 위로 올라와 웅크리며 정자 씨의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 눈빛이 있어서 살았어요.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고독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아는 분들이라면 이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구름이는 이제 7살. 사람으로 치면 중년을 넘긴 나이입니다. 털은 조금 누렇게 바랬고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겨드랑이 사이로 파고드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밥때가 되면 꼬리치며 달려오는 것도, 정자 씨가 울 때 얼굴을 하차주는 것도. 그 작은 생명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자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가족이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은 정자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려면 하루 전날부터 고기를 재워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잡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채소를 볶고 정성껏 간을 맞추면서 이번엔 오래 있다 가라고 해야겠다. 민준이도 많이 컸겠지. 정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구름이도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주인이 흥이 나 있으면 구름이도 덩달아 뛰어다니는 버릇이 있거든요. 드디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 씨가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의 눈에 할머니보다 먼저 들어온 건 솜털 뭉치 구름이었습니다. 강아지다. 강아지. 아이가 구름이를 향해 달려갔고 구름이도 반갑다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2번, 3번 쫓고 쫓기다가 그때 민준이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연 씨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뒤로 물러서며 한 손으로 구름이를 막듯이 했습니다. 민준아, 강아지 만지면 안 돼. 알레르기 있잖아. 그리고 정자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애 알레르기 수치 높은 거 아시잖아요. 강아지 털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참에 구름이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게 어떠세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낸다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자 씨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입양 보내라는 말, 버리라는 말. 7년을 함께한 이 생명을 하루아침에. 더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정자 씨가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보내다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냐. 이 녀석이 네 아버지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곁에 있어준 건 이 녀석이었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때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는 집은 다 예민해. 손주 건강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해? 정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건강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하냐는 말은 정자 씨의 감정과 판단을 통째로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으니까요. 정자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주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손주가 오면 구름이를 다른 방에 두겠다는 거잖아. 공간을 분리하겠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 녀석도 엄연히 이 집 식구인데 그냥 내다 버리라는 소리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그 말에 소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냥 올라갈게요. 준혁이는 잠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결국 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구름이를 가리키며 강아지하고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잡채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름이가 다가와 정자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낑낑거리며 그 작은 온기 하나에 기대어 정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 건강이 우선인데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하실 겁니다. 그 두 감정이 모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며느리 소연 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민준이는 실제로 알레르기 수치가 높습니다.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는 단순한 재채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눈과 피부에 심각한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4살배기 어린아이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연 씨로서는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엄마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이 빨개지는 것을 보면서 갈 때마다 걱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 걱정이 그날 쌓인 용기와 합쳐져서 이번엔 말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된 것 아닐까요? 소연 씨의 말이 퉁명스럽게 들렸을 수 있지만 그 말 안에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자 씨의 마음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는 정자 씨에게 반려동물 그 이상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떠난 집에서 7년을 함께한 존재입니다. 그 세월 동안 구름이는 정자 씨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었고 새벽에 혼자 눈을 뜰 때 곁에 있어 주었고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치우라는 말은 물건을 치우라는 것과 다름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자 씨는 치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공간 분리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손주가 올 때는 구름이를 다른 방에 두거나 외출 맡기겠다고.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노년의 외로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외로움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셔야죠. 요즘은 취미생활도 많잖아요. 복지관도 나가시고. 하지만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씩 먼저 가고 그 후에 남겨진 노년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면역력 저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이 모든 것이 고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맥락에서 반려동물은 노년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의 연구들도 국내의 연구들도 반려동물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 지수가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는 정자 씨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 먹을 이유, 나갈 이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개 한 마리로 축소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정자 씨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강아지 알레르기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소통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크게 터진 데에는 사실 이전부터 쌓여온 오해와 거리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주의 알레르기 문제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아마 오래전일 겁니다. 그렇다면 소연 씨는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말을 했는데 정자 씨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눈치 보였던 것일까요? 정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가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식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적이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채 어느 날 폭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정자 씨는 아직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 세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이 시선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그런 불편한 말도 제가 드릴 수 있어야죠.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머니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그거 치워라고 말하듯이. 정자 씨가 배신감을 느낀 것은 단순히 구름이를 내보내라는 요구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진짜 상처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아들 준혁이를 꼽겠습니다. 그는 이 갈등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그는 끝내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나왔을 때도 침묵했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요즘 애들 키우는 집은 다 예민해라는 말로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준혁이의 그 말이 어쩌면 소연 씨의 요구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로서 정자 씨가 기대했던 것은 내 편이 되어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봐요라는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준혁이와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가장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처럼 보이는 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랫동안 두 관계를 모두 멀게 만듭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도 내 편이 아니구나를 확인시켜주고 아내에게는 나는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준혁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중에라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상처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구름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보자.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정자 씨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7년을 함께한 생명을 치우라는 말에 상처받은 것, 아들의 말에 배신감을 느낀 것 등 모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 노망났다거나 개 한 마리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외로움과 구름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갈등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그리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시도일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대안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구름이를 지키면서도 손주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 방문 전 철저한 준비입니다. 손주가 방문하기 전날 집 안전체를 청소하고 환기를 충분히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구름이가 자주 머무는 소파나 방석도 커버를 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전문의들은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보다 털과 비듬의 축적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둘째, 방문 기간 동안의 공간 분리입니다. 손주가 머무는 동안 구름이는 특정 방 혹은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손주와 구름이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 전문의 상담입니다. 손주의 알레르기 수치가 높다면 담당 의사에게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출은 괜찮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며느리와 공유하면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방문 전 대화입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세요. 그날 일로 많이 서운했다. 나도 손주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 그런데 구름이도 내겐 소중한 존재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 한마디가 싸움이 아닌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져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부모가 된다는 의미로. 정자 씨는 아들에게 지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바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는다는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에서. 정자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7년을 혼자서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구름이와 함께 당신의 삶이 오래도록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 소연 씨 편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자 씨 편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두 분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눠주실 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